지금부터는 두 분께서 공에 말씀하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굉장히 뉴스로 많이 다뤄졌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50억 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큰데 회사도 그렇고요. 곽상도 의원, 그 아들 모두 정당하게 받은 거다. 법적인 문제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가지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치 메시지에 국민적 공분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합당한 의혹 제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공분과 함께 일종의 조롱이나 희화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더해지면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큰 메시지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 이전에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를 공격했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메시지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 얘기밖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희화하거나 조롱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50억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OTT 서비스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에 나는 말이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해명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큰 거대한 게임 안에서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50억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하면서 패러디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이 아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상징적인 의혹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 그 사람과 관련된 아들이 이 정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같이 성균관대 동문 라인으로 얽힌 사람들이 실소유주나 남모 변호사라는 사람으로 얽히고 거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대법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남모 변호사와 관련돼서 그 사람을 기소했다고 하는 검사장이 들어가고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이명박 박근혜 그 일종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던 적폐 세력과 그리고 사법 적폐가 같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지금 토건 세력이 같이 움직여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뒤집기가 쉬울까요? 저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내상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 주자 지지율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파장이 나머지 대선 주자한테 대한 실망감으로까지 이렇게 불이 옮겨붙느냐. 이렇게 가야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과연 되는지 아마 이번 주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걸 보면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이 보도, 논란이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오늘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억 원을 지급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산재를 입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 회사 원래 5억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일이라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뭔가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면은요, 어떠한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퇴직금을 받은 것은 결국에는 저는 입막음이라고 봐요. 화천대유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무적인 일을 처리했으니 많은 비밀을 알 것이다. 나가서 이러한 비밀을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보상 심리 아니면 보험금 형태로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뭐 본인이 좀 밝힐 거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탈당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지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이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이 네. 아들한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너 한번 거기 지원해봐, 여기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들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있다고 봐야죠. 아버지 찬스를 쓴 거고,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회사에 아들을 들어가도록 권유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 같은 것을 사퇴함으로써 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성남시장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사인하고 용인했던 사람입니다. 화천대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성남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대장동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 이거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지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요, 이재명 지사 특검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검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국민의힘 게이트를 밝히는데 이재명 지사가 힘을 보태라. 그렇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정의당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특검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장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곽상도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발빠르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것보다 30분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탈당계는 뭐 수리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서 탈당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도부도 그렇고요. 본인도 그렇고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게 아닌 거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엔 네. 본인이 의혹만 받아서라도 여러 가지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탈당한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무마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췄다, 알았는데도 안 밝혔다. 그리고 뭐 50억 같은 경우에 뭐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런 거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따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배경을 갖고 당신네들은 여러 가지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같은 수준의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야 됩니다. 본인이 청와대 때 민정수석이 아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아들에게 저런 기회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저런 막대한 퇴직금을 줬겠습니까? 이것은 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곽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도부는 어떤지 좀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언론 보도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을 했는데 뭐 당의 대권 주자들 지금 목소리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도부의 대처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던 당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거짓말한다, 솔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솔직하지 않은 거죠. 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았다고 하는 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미 한 2주 전쯤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민주당 공격했잖아요. 그 뭐라 할까요? 일종의 위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 건지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여서 저쪽에 그냥 정치 공세만 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의원직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요. 네. 수사를 하든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수사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책임론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뭐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토건 세력이 더 많은 이익 가져가도록 못 막았다고 저한테 비판하시면 제가 비판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전 처음부터 이 의혹 나갔을 때부터 이건 성남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원래는 LH가 그냥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근데 뭐 뇌물 사건 터지고 뭐 하고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간이 해야 할 때 왜 LH가 들어가서 뭐 거기에 공영 개발하느냐 뭐 이렇게 또 대놓고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내놓는 작업에 이재명 지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나오는 사람들 인사들 몇 면을 한번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 쪼개기 후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 역공을 취한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끌려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 보고 그럼 그 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앞서도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선 주자의 지지율은 따로 연동되지 않고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더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더 엄격하게 뭔가 이런 시선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 제대로 된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정치 역공을 펴면서 정치 공세로 이거 대충 어물쩍 넘고 넘어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저는 더 큰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백드롭이 지난주까지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였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화천대유 정말 누구 거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방이 뜨거운데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지난주 국민의당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이 아들 그 퇴직금으로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럼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검해야 된다. 지금 이 입장이신 건가요? 그럼요. 특검만이 제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나 지금 검찰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여당의 제1위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정한 특검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조는 그냥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만 더 심화시킬 거예요. 조사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뭐 계좌를 내놔라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원들 몇 명이 몰려가가지고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가보고 화천대유 사무실 가서 막 사진 찍고 이거밖에 못해요. 국회로 증인 몇 명 불러다가 증인 뭐 얘기 듣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국조는 가장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지사가 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을 금방 승인을 해줬느냐. 사업계획서 낸 다음에 그 다음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공고도 하고 입찰도 하고 심사도 했어요. 그러면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무조건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에 그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나 이런 컨소시엄에서 시행을 하거나 저런 사업을 하려면 시행 전문가, 분양 전문가, 자금 전문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 써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다 썼어요. 결국에는 본인들도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 책임, 관리 책임이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이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평론가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여야 간 또 득실 공방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뭘 수사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특검으로 화천대유를 수사하자는 제가 겁니까? 알려드려요? 이재명 수사를 하자는 겁니까? 근데 그 특검은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뭔가 정책적 대안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하려고 하면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특검 구성하는데도 또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 걸려요. 네. 그리고 수사하는데 또 몇 개월 걸려요. 그리고 수사 결과 나오면 그럼 결과가 바로 대선 직전에 나올 텐데 네.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전례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특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저도 밑자락 깔기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 문제를 특검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면요. 네. 그러면 뭐 공수처도 지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10월쯤에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수사 결과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수사 결과 나오거나 윤 전 총장하고 개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까지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물증만 보더라도. 이거 못 믿겠다고 덤빌 거예요. 또 특검 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순까지 국민의힘은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특검으로 지금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공방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 수사의 정당성이나 이런 네. 것들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 좀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하고 청와대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했어요. 그리고 윤 전 총장하고 갈등했죠. 그러면 윤석열 이름 석자 빠지면은 우리나라 검찰은 그냥 뭐 이전으로 완전히 다시 되돌아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할 때 수많은 검사들이 반대하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거잖아요. 그 검사들 기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검사와 지금의 검사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할 때요, 명운을 걸고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검찰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검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 보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재명 지사가 거기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거나 관련돼 있다는 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네. 따라서 응당 책임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오염시켜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정치 공방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네. 그런, 글쎄요, 그걸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하수에 해당하는 정치 전략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짧게 말씀드리면 여야가 합의하면 20일이면 특검 바로 발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빨리 발족시켜서 저 국민의힘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서 밝히고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님 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특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잘못을 밝히는데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